자, 첫 번째 달려보겠습니다. 뿌리째 쑥이네요. 자,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으로 오늘도 시작합니다. 만나보시죠. 자, 어느 카페 앞을 서성이는 저 노인. 벽 뒤에 숨어서 내부를 한참 보더니 잠시 후에 살펴보더니 카페 화단 앞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러더니 화단에 이렇게 딱 몸을 들썩. 자, 뭔가를 휙 뽑는데요. 들썩 뭔가를 휙 뽑는데 신맛다가 아니라 바로 카페에서 키우던 로즈메리를 뽑은 거였습니다. 아니, 그냥 자기가 씨앗 뿌려서 키우면 될 걸 갖다가 저걸 왜 가져가 또? 네, 저게 지난 10일 아침 7시쯤입니다. 경북 포항의 한 카페 화단인데요. 심어져 있는 로즈메리를 한 노인이 훔쳐간 사건입니다. 이 로즈메리는 카페 디저트 위에 올라가는 그 장식용으로 쓰기 위해서 사장이 직접 키우는 거였다고 합니다. 당시 사장은 매장에서 디저트 굽느라고 밖을 신경 쓰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 노인이 한 10분 정도 통화하는 척 어슬렁어슬렁 거리더니 이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는 그대로 뽑아갔다는 겁니다. 피해 금액은 4만 원 정도인데 사실 금액을 떠나서 이 사장이 지난 겨울부터 여름까지 반년간 애지중지 뽑아온 걸 저렇게 키워온 걸 뽑아가니까 허탈하다고 전했고요. 현재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그냥 가져가도 되는 건 줄 알고 가져가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렇게 막 몰래 이렇게 막 보고 했던 거 보니까 말이죠, 백 변호사님. 저는 처음부터 몰래 가져가다 걸리면 문제가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한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명백하게 그냥 뽑아가 되는 줄 알았어요가 아니라 좀 절도죄가 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킹스맨이신가요? 킹스맨이세요?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좋습니다. 자, 일단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자, 어느 PC방 내부입니다. 모자를 쓴 한 남성, PC방 사장님과 옥신각신 하는데요. 자, 그런데 갑자기 우산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데, 자, 사장님 순간 우산을 뭔가, 낚아챕니다. 야, 우산 놔! 안쪽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필사적으로 우산을 잡고 버티는 저 모자남. 경찰에 신고 후에 우산을 결국 뺏어서 확인을 하는데 깜짝 놀라서 사장님 저 모자남을 쳐다봅니다. 이후 신고받고 경찰이 출동을 하는데요. 당시 상황 들어보시죠. 누구예요, 누구? 이 아저씨예요. 칼은 어디 있어요? 아이고야, 18이네. 아이고, 큰일 날 뻔. 차문이 다친 데 없어요? 아저씨 왜 칼 들고 왔어요, 근데? 난 집에서 진짜 올 줄 알고 그 안에 차 들고 몰랐어요. 변호사님 소리할 수 있고, 진술거부권 있고. 자, 저희가 킹스맨이라고 제목을 뽑은 게 우산 속에다 무기를 숨겨놓고 다녀요.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인데요. 지난 7일 오후 4시 40분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한 PC방에서 아까 보셨다시피 30cm 정도 된 흉기를 우산에 숨긴 채 PC방에 찾아간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남성을 붙잡아 우산 속에 숨겨놓은 흉기를 발견해 압수했고 주위에서 다친 사람은 천만다행으로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왜 이렇게 그 우산에 흉기를 숨기고 왔느냐라고 물으니까 우산 속에 흉기가 있는 것을 몰랐다며 횡설수설했는데요. 이 남자 제가 좀 알아보니까 사건 전날에 만취 상태로 PC방을 찾아와서 소란을 부렸답니다. 그래서 사장에게 쫓겨났는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젊은 사람이 자신을 무시했다라면서 이날도 술을 먹고 PC방에 찾아와서 난동을 이제 부리려고 했던 건데요. 사실 굉장히 어떤 PC방 그 주인의 어떤 그 우산을 잡는 그 모습, 그것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다치지 않았는데 결국 이 남성 특수협박죄로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누가 쿵쿵을 하였는가? 역시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어느 아파트 복도 끝에서 한 여성이 저벅저벅 걸어옵니다. 갑자기 현관문을 향해서 발로 펑! 펑! 쿵! 쾅! 펑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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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빨리 돌려가. 자, 수차례 발길질을 하고 다시 돌아가는데요. 며칠 뒤에 또 나타난 여성. 이번에도 분노에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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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좀 해. 꽝! 당시 상황 들어보시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층간소음이 있다고 항의하는 아랫집 여성인데요. 지난달 1일에 제보자가 저 아파트에 입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주 만에 아래층 주민인 저 여성이 층간소음 민원을 제기를 합니다. 일단 지난달 14일 밤 11시 반쯤에 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고리 흔들면서 쿵쿵대지 말라고 문 밖에서 고함을 쳤다는 겁니다. 제보자가 저 지금 혼자 있고 TV 보고 있어서 쿵쿵 소리 날 게 없다. 우리 집 아닐 거다. 이 시간에 왜 남의 집 와서 이러시냐 이렇게 물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저 아래층 주민이 욕을 하면서 계속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결국 저 여성의 남편이 와서 데려가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제보자가 휴가를 다녀왔는데 집에 와보니까 현관문에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폰 방문 기록이 아이고야. 찍힐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 봤는데 아랫집 여성이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심지어 이 발로 찬 시간대에 집에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층간소음을 유발할 일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아래층 여성이 제보자의 집 현관문을 수십 회나 발로 찼고 결국 공포를 느낀 제보자가 수사 의뢰한 뒤에 CCTV 설치해서 저렇게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자, 보통 저희가 이제 층간소음 관련한 갈등을 전해드릴 때 많은 분들이 아유 오죽했으면 이라고 하시지만 자 들으신 것처럼 휴가 가서 집에 안 계셨는데도 그날도 올라와서 저랬다? 그러니까 지금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이제 뭐 시공의 잘못이 있는 경우 만약에 그러니까 바로 윗집에서 소리를 내지 않아도 다른 층에서 낸 소리가 전달돼서 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보통 지금 발로 찰 때 사람도 없고 그리고 아까 밤에 왔을 때도 혼자 TV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도 없는 상황이라 소음을 낼 수 있는 그 여지가 없잖아요. 그럼 보통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계속 저러는 건 저분이 뭔가 스스로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환청이나 이런 걸 듣는다거나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저 발길질을 해댄 저 아랫집 여성이 민원도 그렇게 많이 넣는다고 해요. 관리사무소에 시끄럽다고. 그래서 직원들도 굉장히 힘들어한다. 이거는 지금 제보자의 증언인데요. 일단 저런 상황이 진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를 증명을 해줘도 받아들이지 않아 버리면. 근데 이제 문제는 저 그 발길질로 쿵쿵쿵한 받은 이 제보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들도 있고 갑자기 그런 일을 혹시라도 당할까봐 굉장히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뭐 저희가 어떤 누가 옳다 그르다 확답을 한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일단 주장을 소개해드렸을 뿐입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 보죠. 바꿔주시죠. 제목 좀 바꿔주세요. 일본 열도가 스미마생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일본의 어느 공연장입니다. 한 여성 DJ가 객석적으로 저렇게 다가가는데 관객들이 갑자기 DJ의 팔을 잡고 특정 부위를 막 터치를 합니다. 자, 딱 봐도 명백한 성추행. 자, 여성 DJ 티 안 내고 공연을 이어가 보려고 하지만 끝내 관객들에게서 떨어지고 맙니다. 자, 저 사진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여성 DJ 한국인 소다 씨입니다. 인스타그램 저도 들어가 봤더니 그렇게 많은 공연을 자기가 지금까지 해봤지만 이렇게 대놓고 추행을 당한 건 처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유명 DJ는 DJ 소다인데요. 일본 오사카의 뮤직 서커스 페스티벌에서 공연 후에 일어난 일이랍니다. 공연 끝에 이제 관객하고 좀 가까이 소통하고 싶은 마음에 저렇게 나가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보통 아무리 눈앞에 있어도 이렇게 몸을 만지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남성이 실수를 한 것도 아니고 성추행을 한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너무 여러 명이 의식적으로 저렇게 한 여성의 몸에 어쨌든 DJ로 이제 뭐 스타급 DJ이기는 하지만 성추행을 일삼은 겁니다. 너무 놀랍고 무서웠는데 또 저를 보고 좋아해주는 분들도 너무 많아서 끝까지 아무렇지도 않고 이렇게 괜찮은 척하면서 웃으면서 마쳤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너무 무섭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는 무대 앞이나 관객 쪽으로 가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자, 이 SNS에 이런 영상이 올라오니까 일본의 현지 팬들이 정말 부끄럽다, 대신 사과한다 뭐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제목이 일본 열도가 스미마생이 죄송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걸 지금 보시면 영상에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팬들이 전부 한 사람의 일본 남성으로 진심으로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런 일이 절대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 무서웠죠, 미안합니다, 뭐 이런 게 미안하다는 그런 댓글들이 쭉 달렸고요. 이제 결정적으로 일단은 지금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범죄 영상의 체증이 완벽하게 돼 있습니다. 예. 사진에 뭐 영상의 얼굴도 명확하게 드러나 있고 행동도 정확하게 특정이 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어. 과연 DJ 소다 씨가 법적 대응을 할 것인지 어. 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도로 위에 일자 찍기입니다. 뭐야? 말 그대로입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한밤중 캄캄한 도로를 달리는 불박자. 그런데 저 앞에 일자로 뻗은 뭔가 오. 천천히 다가가 보니 자세히 보니까 사람, 그것도 여자 사람 맨발로 다리를 쩍 벌리고 저렇게 누워 있는데 이때 운전자가 경적을 빵 울리니까 갑자기 야, 너 일로 와! 하듯이 막 손짓을 합니다. 놀란 운전자 일단 차량 오른쪽으로 이렇게 빠져서 가는데요. 자, 승현님. 네. 아니 한밤중에 운전자 속도가 빨라서 못 봤으면 정말 큰일 날 뻔. 자, 그 와중에 더 신기한 거 몸은 진짜 또 유연합니다. 큰 대자가 아니라 흑토자로 누웠어요 지금. 네, 맞습니다. 사실 밤늦게 저런 모습을 하고 도로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운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요. 다리를 벌리고 있던 그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저 운전자가 운전을 한 40km로 이렇게 운전을 했대요. 근데 그 근처가 이렇게 공사장이라서 뭔가 희미한 모습이 보이길래 혹시 펜스가 떨어진 게 아닌가 싶어서 조심해서 갔는데 다름이 아닌 저 여성이 저렇게 하고 있었던 세상에. 것입니다. 뭘 했겠죠? 크락션을 빵빵 누르니까 방금 그치 저 손짓을 하는 거예요. 와, 이리 와. 이런 어떤 손짓을 했다라고 하는데 운전자의 입장에 따르면 아마 저 여성이 술을 좀 마셨다고 보이고 또 하나 뭐라고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거는 뭐 운전자의 생각인데 좀 안 좋은 생각으로 도로에 누워 있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저라도 분명히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운전하다가 만약에 발견 못했다면 지금 이 운전자는 아마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절대로 저런 행동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겠습니다. 불편한 맘스터치인데요. 자, 오늘도 사방 가족께서 우리 사방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에 힘을 좀 빌어보겠다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남편한테 과도하게 신체 접촉을 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고민이다. 이런 사연입니다. 일단 사연자는 해외에서 20년 넘게 살고 있고요. 이 시댁이랑 가족들 모두가 이민자라고 합니다. 사연자의 고민은 이 말씀드린 대로 시어머니가 남편을 만져도 너무 만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며느리도 앞에 있는데 뭐 팔이랑 다리 쓰다듬고 이런 건 기본이고요. 엉덩이를 꽉 주무른다거나 뭐 가슴 쪽을 만지고 갑자기 끌어안는다거나 이런 스킨십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아내가 당황해서 남편한테 그 며느리 앞에서 다 큰 아들한테 이러시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우리 아빠가 나한테 이러면 이해가 가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역시 그 이후로 시어머니가 그런 행동할 때마다 좀 거부를 하고 있기는 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스킨십을 이어간다고 하는데 어쩌면 좋을지 고민이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맘스터치 해가지고 뭐 간접 광고인가 싶었는데 역시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현접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지금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 하고 계신데요. 우리 가족 여러분 당사자분께서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조금만 자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시어머니입니다. 어머머머머머 얘 좀 봐 성문이 얘 말이야 너 신랑이기 전에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새끼야. 아니 애미가 아들놈 좀 만지겠다는데 일일이 너 허락을 맡아야 되니? 아이고 너도 나중에 네 아들 재현이 결혼하고 한번 보자. 만지나 안 만지나. 아이고 참 별꼴이야 동그라미. 소장님. 올라가. 야, 이자연 기자 혼자였어요. 좋습니다. 다음 며느리입니다. 어머니, 성문 오빠 이제 애 아니고요. 가장이고 지혜비예요. 무엇보다 최소한 제 앞에선 그러시면 안 되죠. 만약에 친정 아빠가 저한테 막 뽀뽀하고 그런다면 어머니 그냥 넘어가실 수 있겠어요? 이상하죠? X. 아니, 소장님 뭐예요? 소장님 오늘따라 자, 일단 승현님부터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소유물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도 건장하게 성장했고 진짜 다른 사람의 뭐 일하는 저는 싫은데 제압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떤 인격체로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남편도 지금 아들도 좀 거절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원한다 할지라도 그 아들은 건강한 인격체로서 지금 다른 사람과 함께 살고 있으니까요. 좀 아들의 의중 들어줬으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소장님 지금이라도 바꾸실 생각 없어요?
아니요, 그냥 가겠습니다. 어. 네, 무의식과 의식의 싸움에서 의식이 이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있어 네. 보이는데요. 그 아들을 키워보니까 좀 약간 이런 표현이 조금 좀 어색하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정말 엄마가 돼 보니까 막 19이 돼도 20이 돼도 진짜 애로 보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엄마로서 아이가 아들이 너무 예뻐서 막 이렇게 쓰담는 거겠지만 그 이 아들이 이제는 한 가정의 가장이고 옆에는 나보다 더 중요한 부인이 있고 또 부인한테나 자기 자식들한테는 권위나 어느 정도의 그 인정을 받아야 존경을 받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참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 백 변호사님. 저는 뭐 길게 말할 거 없고요. 이제 며느리한테 놔주시죠. 네, 놔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약간 좀 질투감에 이렇게 행동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애인데 며느리한테 가가지고 나랑 멀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과도하게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지금 다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자기 아들인 걸 넘어서서 한 집안의 가장이고 누군가의 남자입니다. 자, 지금 이 모습을 지켜보고 계실 우리 백 변호사님의 어머니. 아유, 저희는- 저 아들놈 저거 나와봐도 하나 소용없어, 저거. 저희는 아예 없어요. 뭐가요? 스킨십이 아예 없어요. 아, 진짜? 네, 그럼요. 아, 모자간에 그냥 좀 별로 안 친하신가 보다. 친하긴 친한데 그런 건 없어요. 아,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 기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상하긴 합니다. 이상하긴 한데요. 그래도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아직도 아기로 보이시나 보다 하고 일단 남편이 좀 거부를 해보고 있다고 하니까 당분간 좀 조율 기간을 가지고 어떻게 변하는지 좀 지켜보는 걸로 그런 의미에서 좀 동그라미 선택을 했습니다. 가족 여러분들 의견 전해드리자면요. 윤단미님, 아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면 뭐 아들인데 뭐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하셨지만요. 스이님, 아들을 겁나 사랑하시나 봅니다. 이반장님, 다 큰 아들한테 왜 그러십니까? 김준희님, 결혼은 왜 시키셨어요? 평생 같이 살지.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